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방이 남의 땅으로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시골에 버려진 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들어갈 길조차 아예 없는 땅이죠. 맞아요. 막 잡초만 무성하고 심지어 그 한가운데에는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를 낡은 슬레이트 건물이 남의 이름으로 떡하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땅은 이른바 폭탄으로 불리거든요. 그렇죠. 폭탄이죠. 그래서 원래 가치에서 막 70%씩 깎여서 경매 시장에 굴러다니잖아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이라면 이 폭탄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치실 겁니다. 무조건 도망가야죠. 골치 아프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6개월 안에 지자체를 압박해서 합법적인 포장도로를 내고 저 낡은 건물의 주인이 스스로 건물을 허물게 만들 수 있는 95%의 수학적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순간 그 70%의 할인은 피해야 할 폭탄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마법의 쿠폰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와, 마법의 쿠폰.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임무는 방대한 리서치와 데이터가 담긴 175 리포트, 바로 AI 기반 토지 경배 및 영토 확장 전략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오늘 내용 진짜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막 감이나 발품에 의존하던 이런 하자 있는 땅들을 이제 2026년에 데이터 자본가들이 어떻게 공학적으로 해킹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본다는 거거든요. 하자를 해킹한다. 되게 도발적인 개념인데요. 리포트를 보면 이 모든 게 정보 비대칭성의 종말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과거에 맹지나 관리가 꼬인 땅을 낙찰받는 사람들은 그 현장을 수십 번씩 오가면서 동네 이장님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등기소 가서 서류 뒤지던 아주 극소수의 전문가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완전 발품 팔아서 하는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AI 지형 분석이랑 수십 년치의 판례 빅데이터, 그리고 심리전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린 거죠. 하자를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아예 해킹을 해버린다는 접근 방식의 전환. 이게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해킹의 첫 번째 타겟부터 짚어보죠. 제일 직관적인 물리적 화자, 맹지 말입니다. 네. 길이 없어서 내 땅인데도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막막한 공간이죠. 네, 리포트 3번 슬라이드를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맹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지적도라는 종이 서류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꼬집거든요. 서류에 길이 없으면 현실에도 없다고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거기서 서류와 현실의 불일치, 이른바 갭이 발생합니다. 지적도라는 게 막 일제강점기 시절의 낡은 측량 기술이랑 옛날 행정편의주의가 만들어낸 그냥 평면적인 그림일 뿐이거든요. 그 종이 쪼가리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자본가의 AI는 이 종이 대신에 드론 데이터하고 GIS, 그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쫙 스캔합니다. 인간 눈에는 그냥 다 잡초 덮인 똑같은 흙바닥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AI 눈에는 완전히 다른 지형보가 펼쳐지는 거죠. 저 그 부분이 진짜 궁금했어요. 현장에 직접 가지도 않고 관수법상 도론이, 현황 도론이 하는 걸 찾아낸다는데 AI가 무슨 수로 모니터 넘어 숲을 속에 숨은 길을 찾는 겁니까? 그냥 위성사진 줌 당겨서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에이, 위성사진 확대하는 수준이면 구글맵이랑 다를 게 없죠. AI가 진짜 분석하는 건 토양의 다짐도하고 식생의 적외선 반사율입니다. 토양의 다짐도요?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본다는 건가요? 네. 아무리 수풀이 막 우거져 있어도 과거 10년, 2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 경운기 몰고 다녔거나 발로 밟고 다녔던 궤적은 토양 밀도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하긴 사람들이 밟은 땅은 단단해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AI는 고해상도 드론 매핑 데이터 위에다가 수십 년 전 과거 항공사진들을 타임랩스처럼 쫙 겹쳐 올립니다. 그러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기계가 이동했던 픽셀 단위의 미세한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주변 잡초랑 생장 속도가 묘하게 다른 특정 궤적이 데이터로 확 떠오르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지형을 투시하는 엑스레이 안경을 쓴 것 같네요. 그렇죠. 시간을 뚫어보는 엑스레이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서로에 없는 흙길이 숲을 밑에 숨겨져 있다는 걸 AI로 알아냈다고 쳐요. 근데 막 동네 사람들이 예전에 경운기 끌고 다녔던 흔적이라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내 땅 가치를 올려주는 진짜 합법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막말로 그냥 남의 땅 무단으로 밟고 다녔던 흔적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숨겨진 흙길을 발견하는 건 그냥 분석 1단계일 뿐이고요. 진짜 마법은 그 물리적 흔적을 법적인 진입로로 바꾸는 행정적, 법률적 해킹 단계에 있습니다. 리포트 4번 슬라이드 쪽 내용이죠. 아, 드디어 그 맹지 탈출의 기술 파트군요. 네. 만약 AI가 찾아낸 그 궤적이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 특히 국어를 지나고 있다면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구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골에 있는 작은 도랑이나 농수로 같은 거 맞죠?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길 막고 있는 도랑을 보면 진입로 끊겼네, 건물 못 짓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길이 물에 끊겨 있으니까. 근데 데이터 자본가는 그걸 보고 지적도 딱 확인한 다음에 지자체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이나 점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게 소송 가고 막 복잡한 게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농수로 원래 기능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예를 들어 도랑 위에 커다란 흉관 같은 거 묻고 그 위에 흙 덮어서 포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행정 절차 거치고 소정의 사용료만 내면 끝납니다. 와, 대박이네요. 70% 할인받고 산 맹지 앞에 흐르는 도랑에 다리 하나 딱 놨더니 하루아침에 건물 올릴 수 있는 합법적 대지로 가치가 수직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첫 번째 실행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세상 일이 항상 그렇게 국가도랑처럼 평화롭진 않잖아요. 내 땅 가는 유일한 길이 막 고집불통인 이웃집 마당을 지나야만 하는데 그 주인이 길 막고 너 땅 절대 밟지 마 하고 버티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심리전,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입니다. 아, 민법상 맹지 소유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웃 땅을 최소한으로 통행할 수 있게 보정해주는 권리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진짜 지옥 같은 과정이었거든요. 이웃이랑 얼굴 붉히고 매일 싸워야 되죠. 변호사 비용은 수백만 원 깨지죠. 게다가 판사가 내송을 들어줄지 결과조차 예치가 안 되는 완전 도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AI가 투입되면서 룰이 바뀌었다는 거죠. 5번 슬라이드 보니까 AI 판례 분석기가 과거 수만 건의 판례 빅데이터를 전부 긁어 모아서 분석을 쫙 해주더라고요. 네, 내 땅 지형 조건이나 필요한 도로폭, 과거 사용 이력 같은 걸 싹 다 입력하면 이 소송 갔을 때 승소 확률 95%, 예상 통행료 월 5만 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결과값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감정적인 이웃 싸움을 차갑고 수학적인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온다는 겁니다. 맞아요.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서류 봉투 하나 건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웃집 대문 차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희 데이터 보니까 제가 소송 걸면 이길 확률이 95%입니다. 소송 가시면 어차피 길은 내주셔야 되고 소송 비용 수백만 원까지 다 떠안으셔야 되니까 피곤하게 법정 가지 마시고 제가 매월 합리적으로 통행료 드릴 테니 합의하시죠. 이러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상대방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 확률을 숫자로 눈앞에 들이밀어서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와, 상대방 테러를 데이터로 원천 봉쇄해버리는군요. 자, 그럼 AI 통해서 도랑에 다리를 놓든 이웃을 확률로 압박하든 해서 드디어 맹지를 탈출했다고 쳐보죠. 근데 힘들게 길 뚫고 들어갔는데 내 땅 한가운데 생판 모르는 남의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바로 부동산 경매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권리 분석의 영역, 법정 디상권입니다. 네, 길이 없는 공간적 한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머리 아픈 권리의 한계죠. 일반인이라면 내 땅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건물 철거도 못하는데 이거 절대 입찰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비대칭성이 만든 단순한 가격 칸막이일 뿐입니다. 6번 슬라이드의 성립요건 파괴 단계가 바로 그 칸막이를 부수는 첫 번째 해머죠.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이라도 무조건 철거당하지 않게 법으로 보호해주는 권리잖아요. 네, 강력한 권리죠.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동일성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집요하게 노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 깨려고 등기소 가서 막 먼지 쌓인 두꺼운 폐쇄 등기부등본 일일이 손으로 넘겨가면서 글씨를 해독했거든요. 아유, 수십 년 전 권리 변동 내역을 사람 눈으로 쫓는 게 진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죠. 네, 근데 지금 AI는 광학 문자 인식, 그 OCR 기술을 쓰는데 이게 옛날 타자기 폰트나 흘림체 문서에 완전 특화돼 있어서 수만 장을 단 몇 초 만에 스캔해버립니다.
거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검증한다는 거잖아요. AI가 폐쇄 등기부 타임라인이랑 건축물 대장 생성일자, 그리고 옛날 위성사진에 찍힌 그림자 형태까지 전부 다 매칭시켜 버린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987년 5월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 이 땅엔 건물 기초공사 조치 없었고 토지와 건물 주인이 명백히 달랐다. 이걸 결정적 찰나의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거죠. 와, 상대방 꼼짝 못하게 만드는 완전 외통수 전략이네요. 그렇게 증명되는 순간 그 위협적이던 건물은 하루아침에 무단 침입 시설물로 전락하는 거고요. 그렇죠. 당장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만약 반대로 AI가 아무리 돌려봐도 아쉽지만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완벽하게 갖췄네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땅주에는 그냥 꼼짝없이 자기 땅 쓰지도 못하고 당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진짜 고도의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7번 슬라이드 내용인데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건물 철거를 못한다고 쳐도 남의 땅을 공짜로 쓸 권리까지 법이 보장해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 토지 사용료, 지료를 청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땅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감정가의 연 5에서 7% 수준의 지료를 합법적으로 딱 청구하는 거죠. 근데 1년에 5에서 7%면 꽤 큰 돈이긴 한데 그냥 건물주가 매년 돈 내면서 버티면 나는 여전히 내 땅 개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법에 아주 치명적인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지료를 2년치, 그러니까 법률용으로 2기 이상 연치하게 되면 잠깐만요. 2년치가 밀리면요?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헉, 그럼 법정지상권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건물 부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선 진짜 피가 마르는 거죠. 땅 주인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여유롭게 2년 시간 흐르기만 카운트다운하는 거거든요. 그럼 건물주는 지옥 같은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매년 엄청난 지료를 감당하며 버티거나 건물 안 부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내 땅을 아주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견디다 못해서 자기 건물을 헐값에 나한테 넘기고 도망치거나. 네, 완벽한 심리전 프레임워크죠. 와, 어느 쪽으로 가든 건물주는 외통수에 걸리고 낙찰자는 무조건 수익을 내는 구조네요. 물리적 폭력 하나 없이 법이랑 시간만 무기로 삼아서 압박하는 건데 근데 전문가님, 어떤 분들은 이거 듣고 그냥 남의 피눈물 쥐어짜는 좀 약탈적인 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리포트 초반에 나오는 도선트 패널의 디어 관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방치된 국토 분쟁 해결. 네, 하자를 치유한다는 건 결국 맹지 때문에 쓰레기장으로 수십 년 방치된 땅이나 소유권 분쟁으로 썩어가던 흉물, 폐관물들이 있잖아요. 이걸 데이터 자본가가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경제적 가치 창출할 수 있게 세상에 돌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엉킨 동맥경화를 뚫어내서 공간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가치도 분명히 창출하는 거네요. 네, 자본주의의 아주 효율적인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공간적 한계랑 권리의 한계를 부수는 무기들은 다 살펴봤으니까 이 무기들을 다 종합해서 어떻게 실제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지 마지막 전략 단계로 진입해 보시죠. 드디어 제일 짜릿한 파트네요. 9번부터 이어지는 파이썬 시뮬레이션이랑 실제 케이스 스터디. 우리가 아무리 하자를 해킹한다 해도 현실엔 소송 비용, 공사비, 이자 비용 같은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이거 인간 머리로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파이썬으로 코드 로직을 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파이썬 시뮬레이션의 핵심은 단순한 수익률 계산이 아니에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수만 번 가상 시나리오를 돌리면서 리스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성공 확률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어그러졌을 때 플랜 B까지 수치화해서 하방 리스크를 콱 막아버리는 거네요. 11번 슬라이드 케이스 스터디 보니까 그 힘이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감정가 5억 원짜리 땅이 경매에 나왔는데 완벽한 맹지에 남의 건물까지 있는 종합 폭탄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이 폭락했죠.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피하겠죠. 아, 저라도 절대 안 사죠. 길도 없는데. 그런데 데이터 자본가는 파이썬을 가동합니다. 계산 결과 인접 국유지 국고로 도로낼 확률 90%, 공사비 5천만 원, 건물 법정 지상권 깨서 항복받아낼 확률 95%, 예상 소송 비용 2천만 원. 치유 비용 다 합쳐도 총 투자금이 2억 2천만 원이네요.
근데 5% 확률로 변수 생겨서 소송 치면 그 2억 넘는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랜 B가 있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 실패할 경우 뒤편 이웃당 일부를 평당 2배 웃돈 주고 강제 매입해서 우회로를 뚫어가. 그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이 땅의 보수적 최종 가치는 최소 4억 원이다. 와, 실패해도 2배 수익, 성공하면 5배 수익. 하방이 완전히 막혔네요. 결국 1.5억에 낙찰받아서 우리가 배운 해킹 기술 싹 다 동원했더니 이 땅이 어떻게 됐죠? 무려 8억 원의 가치를 지닌 대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리스크가 완벽히 통제된 자산의 퀀텀 점프죠.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리포트 마지막 10번 슬라이드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내 땅 하자 고치는 걸 넘어서 영토 확장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가던데요. 네, 역발상 합별 전략입니다. 합빌이 여러 개 땅을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보통 맹지 주인들은 길 내려고 앞집 주인한테 쩔쩔매면서 비싸게 땅 좀 팔아달라고 구걸하거든요. 주도권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데이터 자본가는 반대입니다. 내 땅 하자를 AI로 이미 조용히 치유해놓고 이제 가치가 폭등한 내 땅을 지렛대 삼아서 주변 필지를 진공청소기처럼 하나씩 흡수해 들어갑니다. 땅을 합치면 모양도 반듯해지고 덩치가 커져서 평당 100만 원짜리 2개가 평당 300만 원짜리로 토지 등급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AI가 주변 토지주들 심리나 금융 데이터까지 분석한다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맞아요. 주변 토지주들의 연령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최근 금리 인상폭 같은 걸 교차 분석합니다. 오른쪽 땅 주인 김 씨가 최근 변동금리 압박 심하게 받고 있을 확률 85%, 지금 당장 현금 매수 제한하면 시세보다 15% 싸게 던질 가능성 높음. 이렇게 AI가 최적 매수 타이밍까지 알려주거든요. 와, 이건 그냥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완벽한 비즈니스 제국 건설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이 엄청난 사례들 들으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뭐였나요? 1.5억이 8억이 된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해 리스크를 완전히 통제했다는 사실인가요? 네, 그게 바로 오늘 탐구를 관통하는 핵심 결론입니다. 오늘 리포트를 쫙 갈무리해보면 결국 부동산 경매에서 하자라는 건 실체가 있는 물리적 위험이 아니라 단순한 가격의 칸막이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보 부족이 만든 두려움의 칸막이죠. 남들이 낡은 종이 서류만 보고 벌벌 떨 때 그 이면의 데이터 패턴과 지형의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궤적을 찾고 수십 년 시간차를 해킹하며 시뮬레이션으로 상대방 심리까지 통제하는 사람만이 2026년형 데이터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묵직한 마인드셋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완벽한 요약이네요. 오늘 우리는 AI가 하자를 치유해 거대한 수익을 낸다는 걸 샅샅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서늘한 질문 하나 남김에 여운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소수만 이 AI를 독점해서 70% 할인을 누리지만 모든 투자자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이 AI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승소 확률을 95%로 똑같이 계산해낸다면 그 70% 할인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아, 비대칭성이 붕괴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모든 정보가 투명해진 미래 부동산 시장에서 데이터 자본가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찾아낼 새로운 형태의 하자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야, 모든 투자자가 AI를 가지게 된 시장에서 찾아낼 새로운 칸막이라. 이거 진짜 뇌를 확 때리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기술이 하자를 지워버린다면 인간은 또 어떤 새로운 하자를 발명해낼 것인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대해 꼭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 차원 더 퀀텀 점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뇌를 깨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